인정하십니까? 도주하시려고 성형 수술했다는 의혹 사실입니까? 피해자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저희가 알기로는 캄보디아 정부에서 그들을 도대체 석방이 되긴 했지만 계속 그 동태를 살피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성형수술을 한 2곳 정도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외향이나 이런 건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재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일단 그분들의 진술로는 쌍꺼풀과 코를 했다고 합니다. 부부 역할이 각각 뭐였어요? 부부 역할에 대해서는 부부 역할에 대해서는 지금 여성 같은 경우에는 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주로 남성을 타켓으로 로맨스 스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반대로 여성을 상대로 하면서 조금 더 총책에 가까운 역할을 한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수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부부가 애초에 왜 성형수술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진술하는 바가 있는지 여쭤보셨고요. 그리고 한 차례 석방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체포되고 나서 석방된 경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여쭤보셨어요. 일단 이 부분은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야 될 내용이지만 부부들의 진술에 따르면 석방되는 과정에서 캄보디아 경찰의 어떤 모종의 협조가 있었고 그리고 성형수술 같은 경우에도 해당 경찰이 권유했다는 식으로 진술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괜찮아? 잘 보여? 지금 이제 집에 갈 거야. 카톡해. 마치 연인 사이처럼 영상통화를 하는 이 여성. SNS를 통해 알게 된 이성에게 연락해 연인 사이로 믿게 한 뒤 투자 전문가의 유튜브를 보며 함께 공부하자고 권유했습니다. 경제를 제대로 판단하는 기준도 저와 함께 하나씩 알아가시고요. 피해자들이 여성과 전문가의 말을 믿고 큰 돈을 넣으면 여자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영상통화를 한 여성과 경제 전문가로 위장한 남성은 사실 부부 사이였습니다. 화면 속 얼굴도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가짜 얼굴이었습니다. 30대 강모 씨 부부는 재작년 3월부터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이런 수법의 로맨스 스캠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104명, 피해 금액은 120억 원에 달합니다. 성형수술을 받아가면서 수사망을 피해가려 했지만 범죄인 인도 청구 8개월 만에 송환이 결정됐습니다. 이 부부는 경찰 호송조와 함께 전세기를 타고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캄보디아 각지에서 붙잡힌 다른 한국인 범죄 조직원 71명도 같은 전세기로 귀국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에 가담한 도피 사범과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사회 초년생과 은퇴자를 대상으로 200억 원 가까이 뜯어낸 사기 조직 총책이 포함됐습니다. 중대 범죄자들을 해외에 방치하면 범죄자의 도피를 사실상 묵인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재범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송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범죄 피의자 국내 송환으로 이들에게 당한 한국인 피해자가 869명, 피해 금액은 약 486억 원에 달합니다. 송환된 73명 전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수사당국은 입국 즉시 전국 지방경찰청으로 보내 구체적인 범죄 혐의점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120억 원대 연예빙자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지목된 부부. 지난해 11월 남편 강모 씨가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여권을 다시 발급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발급이 막혔습니다. 사기 혐의로 인터폴 적색 수배자였기 때문입니다. 강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사람은 대사관 직원이었습니다. 이 직원은 강 씨가 담당 형사와 통화를 원하자 직접 연결시켜줬습니다. 주식 리딩방 사기 지금 연루돼 있다고 첩보가 들어와가지고 조사하려고 했더니 지금 외국에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강 씨는 귀국을 설득하는 형사에게 어렵다고 둘러댑니다. 빨리 조사를 해야 되는데 빨리 한국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상황이 좀 아니기도 하고요. 왜요?
얼굴 뵙고 설명드릴게요. 통화를 마친 강 씨는 대사관을 빠져나갔습니다. 제 발로 찾아온 사기 사건 총책에게 수배 사실을 알려주고 그대로 놓아준 셈입니다. 대사관 직원은 담당 형사와 통화해서 강 씨의 도피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안 오고 그냥 계속 거기 숨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장담 못하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본인이 몰라서 대사관을 찾아갔겠죠. 바로 체포할 수는 없었냐고 묻자 무리라고 답합니다. 수배자가 돼 있다고 해서 대사관에 경찰을 불러다가 체포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요. 모양새가 안 좋거든요. 자기 재빨로 들어온 민원인을 대사관에서 경찰 형사가 전해서 잡아가라? 이거는 조금 좀 부담스럽습니다. 당일 대사관이 취한 조치는 강 씨의 여권을 무효화한 게 전부였습니다. 강 씨는 석 달이 지난 뒤에야 인터폴 공조를 통해 체포됐습니다. 외교부는 적색 수배자가 대사관에 방문할 경우 대사관은 체포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차우영입니다. 프놈펜 중심지에서 차로 40분쯤 떨어진 곳에 있는 한 교도소입니다. 높은 담벼락이 이중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연애 빙자 사기 주범인 한국인 강모 씨와 안모 씨 부부가 수감 중인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교도소는 캄보디아에서 가장 큰 교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자동과 여자동이 모두 설치돼 있습니다. 이들은 작년 3월부터 범행을 일삼았습니다. SNS로 말을 걸어 연인 관계로 발전하면 투자를 권유하며 돈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괜찮아? 잘 보여? 지금 이제 집에 갈 거야. 어떡해? 100여 명을 상대로 120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인터폴 공조로 현지에서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석 달 만에 풀려났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에 우리 돈 6천만 원을 찔러줬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들이 석방된 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성형수술까지 받았다고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난 7월 현지 경찰에 다시 붙잡혔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은 이들이 아직 구금 중이라고 우리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송환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송환이 캄보디아 이민청에서 추방한 대상자를 강제 송환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그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들 가슴은 계속 타들어갑니다. 앞이 깜깜했죠. 하나도 안 보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조업을 하고 있어서 생산 자금 현금을 썼기 때문에 그 순간에 막막했어요. 송환이 늦어질수록 피해금 추적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인터폴을 통해 이들 부부를 대상으로 은닉 자산을 추적하고 재산 처분을 차단하는 은색 수배를 발령해둔 상태입니다. 프놈펜에서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